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분 전 오바마 케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 가입 강제력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내부 문제를 미국이 뒤치다꺼리할 수 없다고 트윗했습니다.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현재의 상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정치인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지켜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불안정한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핵 단추를 누르는 권한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와의 핵 협상은 반대가 강하지만 여전히 파기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북가주 산불은 오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들이 호텔 등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 최고 영화 제작자의 성추행 사건은 FBI가 수사합니다. 미국 안팎에서 헐리우드의 이중성을 폭로합니다. 팍스 TV는 문제의 영화 제작자와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밀착 관계에 초점을 맞춰 보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치어리더 격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이끄는 스티브 배넌도 문제의 제작자와의 공동 사업으로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미국의 브랜드가 미국의 분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예는 트럼프 호텔과 NFL입니다.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약 10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이제 완전히 의회를 통해서 폐기시키고 싶었는데 그것이 몇 번 시도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명령은 화요일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Power of the Pen, 이 펜의 파워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은 사실 이제 보험회사들끼리의 경쟁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보험이 지금 강제적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야지 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조금 더 싼 것을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값은 싸고 하이 퀄리티다.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서 서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But 7 years ago, congressional Democrats broke the American healthcare system by forcing the Obamacare nightmare onto the American people. It has been a nightmare. You look at what's happening with the premiums and the increases of 100% and 120%, and even in one case, Alaska, over 200%. And now every congressional Democrat. 네, 7년 전에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악몽을 미국 사람들에게 안겼는데 어떤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100%, 200%, 알래스카의 한 케이스는 200%까지도 120%도 있지만 200%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이 보험을 갖게 하고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역시 경쟁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Insurer selling coverage on an exchange, and next year it looks like nearly half of all counties.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잖아요.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건 아니다, 나쁘다, 예전에 오래전에 벌써 고쳐졌어야지 됐다, 나의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은 이 같은 악몽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일단 던져놓고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고 본인이 그 디테일을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해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연방 부처, 특히 이제 노동부가
어떤 플랜의 커버리지와 베네핏 이런 것의 룰을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지금 행정명령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나 아니면 단기 보험 그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싸고 아주 하이 퀄리티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값싸고 상품 좋은 것은 없는 것이 일단은 정석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내가 보험이 필요 없다 할 때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그 병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보험을 드시려고 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보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활용할 수 없다는, 이게 지금 그 초당적인 그런 그 헬스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오바마 케어 자체도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 오바마 케어에서 가장 좋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암을 알았었다든가 어떤 병력이 있는 사람도 그전에는 보험에 들지 못했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보험이 커버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픈 채로 죽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오바마 케어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케어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조금 더 지내보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팠던 사람이 그동안은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 또 26살 미만의 그 젊은이들도 부모 그 보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치료받고 하면서 쫙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이 올라갔는데, 어떤 수준이 되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보험에 벌금을 내는 대신에 더 가입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쓰는 부분과 적게 쓰는 부분이 조금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오바마 케어의 시작할 때의 생각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그 숏텀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이 문제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죠.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픈 사람을 구제해야지 된다는 데로 보느냐, 아니면 보험 그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쁘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요, 시골 지역에서 캔사스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지지층이 내려가는 때의 이유를 물어보면은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것에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오바마 케어의 가장 큰 덕을 봤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거든요. 백인들,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아무튼 좀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부통령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얘기하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조금 귀여운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7분 정도 좀 전에 잠깐 들어보셨던 그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네, 땡큐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모시고 오는 거죠. 에이, 서명을 하셔야죠. 서명을.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다시 그 데스크에 가서 그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푸에르토리코는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뒤치다거리를 언제까지나 할 수 없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2번 트윗했는데요. 일단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스스로 만든 재정 비상 사태, 이게 푸에르토리코의 주지사의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정이 거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다한
연방재해청 FEMA나 군인, 구조대원을 영원히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는 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직도 35%의 주민은 마실 물이 없고 10%에게만 그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그 미국 의회에서는 하비나 얼마 또 그 푸에르토리코를 치고 간 마리아 같은 허리케인을 복구하기 위한 그 이후에 긴급 예산안 365억 달러에 대해서 투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에도 약 50억 달러를 긴급 그 지원을 하고 뭐 피마 등등해서 아마 그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킬 텐데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을 이번 주에 대통령이 많이 그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나프타의 경우는 어제 캐나다 총리가 왔었죠. 그 자리에서 뭐 MBC가 페이크 뉴스다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했었는데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나프타를 없애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주 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런 부분 이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은 23년이나 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 5년짜리와는 조금 다른데 오래전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왔고요.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캐나다 총리도 저스틴 그 트루도우도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그 협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폐지해도 괜찮다. 미국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캐나다 총리는 또 그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에 캐나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낙관한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어떤 상황에든 항상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 뭐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멕시코 주재 그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크게 그 낙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고벨이 울릴 때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 로컬 상공회의소 지부 310군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프타를 지속해야지 됩니다 하고 요청하는 편지를 며칠 전에 보냈고요. 나프타가 폐지되면은 관세가 모든 상품에 그 올라가죠. 아주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못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상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피해가 가장 크고 미국 자동차도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이 나프타가 폐지되면은 좀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뭐 공급 체계망 같은 것들을 다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포브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도 나프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아마 이 포브스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나 또 그 캐나다의 지나친 그 요구를 협상에서 내놓는 것을 보면은 없애겠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핵협상도 이제 90일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검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워낙에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란에 그 전에 오랜 동안 그 묶어놨었던 그 돈을 풀어주고 하는 것을 의회가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란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60일에 한 번씩 그 리뷰를 해서 재협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그 두 번째 하는 것인데 많은 자문들이 이란 핵협정은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꼭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 중국,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 함께한 것이고 그리고 이란으로 인해서 아이시스와의 싸움이라든가 중동에서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것을 이란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그 핵협상이 100% 꼭 그 이란과 미국과의 핵협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막 화가 나서 그 내가 말했잖아. 오바마 그거 한 거 그거 엉터리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furious 했다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렉스 틸러슨 국방장관 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유지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해서 없애버려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2015년도에 오바마가 딜한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퓨리어스 하면서 없애버려 해서 이제 맥메스터가 초안 작성을 쭉 지금 해왔다는 거죠.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오늘이나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뭐 발표는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랑 다 연관돼 있으니까 이제 의회로 보내서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60일 안에 이제 그 결정을 좀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 핵 협상이 미국에 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낸 내용에 표기를 했고 새로운 제재안까지도 넣었고 또 이란 혁명군,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부르던가요? 1979년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가 이란 국경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의 어떤 체계를 잡는다든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란 혁명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못마땅하니까 어떤 벌을 준다 하는 내용 등등을 담아서 이제 의회에 보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를 포함해서 리더들은 이 협상이 이란의 핵 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보호하는데 이란이 지금 이거 이제 이 협상이 깨지면은 북한처럼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놨던 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제가 방송에서 이 표현 잘 안 씁니다만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서요. 박차를 가하겠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또 주변국들 이란과 이스라엘 또 원수죠 등등 해서 세계가 또 뭐 핵무기 이렇게 하고 해서 이란의 핵을 동결했다는 것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통령의 파워는 대통령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학과의 학장인 베일 나스 교수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집착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내지는 정책 위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기보다 당이 서로 다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공화당의 기성 공화당도 색깔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당이 다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고쳐보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하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잠시 뒤에는 핵단추를 대통령이 누르게 돼 있어서요.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사설도 있고 이제 나프타를 폐기한다고 하니까 나프타뿐만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거기에도 나 이제 미친 정책, 미친 이론이든가요, 미치광이 이론, 네, crazy theory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나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한국에 알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대표에게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마다 정치인마다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요. 이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에 가서 본인의 세금 감면안을 굉장히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팍스의 션 해니티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항상 대통령은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의 세금 감면안에 따르면 1년에
$4,000는 그 미국 보통 가정이 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대통령 얘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 얘기를 대통령 그 백악관의 그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한 말로 인용을 했는데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결국은 1년에 한 그 $500 정도 이제 그것도 그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기업을 안으로 들여오고 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법인세도 내리고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1년에 그 한 그 보통 그 가정이 $500 정도는 이득을 볼 것이다. $500면 8년이면 $4,000다. 이렇게 백악관의 그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CNN 머니와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케빈 할셋이.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그 유권자들에게 중간층이 1년에 $4,000나 이 안에 따르면 덕을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발 구르면서 좋아하죠. 더군다나 아주 또 쉬운 말로 여러분들 펜실베니아 여러분들 트러커 여러분들 다 돈 버실 거예요.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서 아주 그 즐겁게 쇼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것도 1년에 $50,000 이상을 버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빅 if라고 경제 그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마다 약간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이제 법인세를 그 많이 내려줘서 이윤이 올라가면 그 종업원들에게도 득이 간다. 이것은 기업 이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08년도 그 어떠한 그 버블 있고 증권 시장, 부동산 시장 내려가고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일반인들이실 텐데 수입이 올랐습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보통 사람까지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당적인요. 이제 법인세를 그 내려주면은 오너와 그 이사들은 좋겠지만 그게 골고루 배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은 다음 주에 이 예산안 또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당파적인 투표가 되면은 그래도 디테일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핵단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한 가지는 드리머에 대해서는 나도 드리머를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부터 세워야지 됩니다. 이 말을 했고요.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We just can. 뭔가를 뭐 해야지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방향 제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은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핵단추 누르는 것을 대통령 혼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만 누를 수 있도록 의회가 바꿔야지 된다는 게 이 사설의 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나 세계 정세, 외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책임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최근에 보여준 것을 보면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데 핵단추를 누를 권리를 대통령이 혼자 갖고 있단 말인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요. 어제 이제 그 MBC 대통령은 뭐 그 가짜 뉴스라고 했고 또 어제 그 캐나다 총리와 만나고 나서도 가짜 뉴스다. 언론 자유도 뭐 제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그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핵에 관해서 브리핑을 받을 때 그 슬라이딩 그 쇼 같은 것을 보고 나서 MBC의 표현으로 정말
10배 올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은 안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4,000개인 그 핵무기를 10배를 늘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공화당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말하고 트윗하는 것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위험스러운 길을 닦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국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멍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리고 핵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자꾸 바뀌니까는요. 캠페인 당시에는 아니 사용하지 않을 거면 핵을 왜 갖고 있나? 그런데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 억제력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근데 쓰지도 않을 거 왜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본이나 한국도 뭐 핵무기 개발하면 할 수도 있지. 이 두 나라가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있죠. 그러다가 Fire and Fury 얘기를 하고 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노스 코리아를 totally destroy 시키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욕타임스가 핵무기가 4,000개면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지구를 파괴하고도 굉장히 많이 남아나는 겁니다. 핵탄두 1,103개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뭐 미국이 어느 정도 뭐 라이벌이나 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을 다 파괴하고도 수많은 나라를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도 2,897개가 핵탄두가 남아나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4,000개를 10배로 올리라고 했다니까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1946년도에 원자에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몇 분 안에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실현 가능성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워싱턴주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원 그 의원이고 또 그 무역관계 소위원회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장 역할을 하는 데이브 레이커트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점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서로에게 윈윈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나프타는 뭐 폐기한다고 또 하니까요. 어제 현재로는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폐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가 대통령을 스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자리가 다 이 세계화 때문에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선이 돼서 본인을 그 지지했었던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되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공약을 현실로 이끌어야지 되는 그 부담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세계화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런 그 비즈니스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미 무역협정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고 워싱턴처럼 워싱턴 사과가 얼마나 맛있어요. 톡 하면 톡 하고 튀는 그 사과. 또 이제 빨간 사과도 많고 농업은 우리 주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하고 특히 체리도 한국에서 요즘 체리 많이 드신다면서요. 워싱턴주의 체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양이 2배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하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이리저리 여러 군데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어느 언론인지 너무 많아서 생각도 안 나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니티 페어인 것 같아요. 잡지. 나는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다 싫어 했다고 하잖아요. 다 싫어. 그런데 이제 좋아하고 정말 믿는 그의 집사와 같은 사람도 나갔고 뭐 봉급도 예전에 그 트럼프 개인 그 사업가였을 때 일할 때보다 많이 적다 해서 나갔고 난 다 싫어. 백악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아웃사이더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제 말씀드린 그 억만장자 토마스 버럭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 레바논계예요. 말하자면 본인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있지만 할아버지인가
지지자가 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지금의 레바논 그 태생인데 그래서 중동 문제도 잘 알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슬람 뭐 이쪽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슬람 그쪽 국가를 포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알던 트럼프가 아니다. 저 정도 아니었는데 왜 그러나? 예스맨에 둘러싸여서 그럴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충고받는 걸 싫어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는 기반을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당신이 원래부터 당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어디 있었어? 기반 없이 나왔는데 지금 당신을 지지하는 기반은 당신은 미국 전체와 세계를 보고 정치를 해야지 돼.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일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차기 비서실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에게 받는 게 없거든. 기대하는 게 없거든. 예스맨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잠시 뒤에 좀 재밌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을 하겠지만 그 NFL이요. 그 선수 국가 올려 퍼질 때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벌을 준다면 어떤 벌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어제 발표된 오늘인가요?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의 60%는 NFL을 싫어한답니다. 9월 달에는 30%만 싫어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콧해라 하는 말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민주당 가운데서는 별로 그 차이가 없거든요. 원래 NFL이 흑인 선수들이 열심히 나가서 뛰고 백인들이 뒤에서 그 아주 치열한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보는 경기가 NFL이긴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구단주도 또 백인이고 그 사실은 NFL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해요. 그 흑백 차별이 있어서 뭐 스포츠계에서도 다 그렇죠. 뭐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만큼 미국이 분열됐다. NFL도 공화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 하는데 또 그 대통령이 보이콧하라고 했고 실제로 뭐 꼭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 NFL이 좀 인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없어지기 시작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더 구장이 텅텅 비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가 그런 얘기들도 조금 들리고 있고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가장 그 심각한 그 브랜드네임을 대라면은 민주당은 트럼프 호텔에 대해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CNN, MBC, 뉴욕타임즈, MSNBC 이런 언론을 민주당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 싫어하죠. 그리고 팍스뉴스는 민주당은 싫어하는데 트럼프 지지자는 좋아하고 또 뭐가 있나요? 그 밖에 칙필라 같은 경우 먹는 음식 하는 거잖아요. 여긴 둘 다 좋아하네요. 민주당도 좋아하고 공화당도 좋아하는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3배 이상 좋아하고 팍스 비즈니스는 공화당은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호감이고 민주당은 마이너스 네거티브 34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다른 것 있습니다. 지금 팍스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그 하비 그 와인스타인 그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지금 뭐 한 30명 정도는 나 성추행 당했다, 강간 당했다 뭐 등등 얘기로 나와서 배우 가운데 배우, 모델, 프랑스, 런던, 이태리 뭐 다국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에 가서 치료받기로 했다가 지금 그 애리조나 쪽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연방 수사국에서 수사하기 시작한다고 하고 또 뭐가 있던가요? 그런 여러 가지 레이티스트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뭐 지금 자살할까봐 뭐 걱정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팍스 뉴스에서는 계속 아니 왜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뭐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민주당은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받고 나서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지 하는데 이제 다 나왔잖아요 하고 뭐 역겹다고 하고 그 돈들은 다 어떤 받은 것은 자선단체 같은 데다가 받은 만큼 내놓는다고 하고 해서 팍스는 계속 이 민주당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브레이트바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있었던.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에서도 며칠 동안 계속 이 민주당 뭐 이 그 제작자 했는데 브레이트바트니야말로 이 사람 영화 제작도 있자 하고 뭐 영화 관련했었잖아요. 뭐 뭐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2005년도에 지니어스 프로덕트라는 것 DVD 홈 비디오를 배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문제의 와인스타인 그 회사와 함께 했는데 와인스타인 회사가 이 스티브 배넌 회사의 지분을 뭐 70%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때 막 이 와인스타인 형제잖아요. 이 두 사람을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훌륭한 영화사의 두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하더니 요 며칠 계속 민주당만 정말 비난을 하더니 본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 협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카데미 협회에서 뭐 토요일에 만나서 의논한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미 뭐 제명을 했고요. 뭐 워낙에 그 변호사가 막강하고 하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도 이 그 해당 언론사도 꺼리고 기자들도 완전히 매장되는 수가 있는 거죠. 소송에서 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 제가 말이 빨라질 때는 항상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 이슈에 대해선 전해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늘 있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라스베가스 그 총기 난사 사건 캘리포니아주의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학생이 제일 먼저 이 호텔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호텔의 그 뭐 경비가 총에 맞은 시간 같은 것이 이제 바뀌어서 나오고 하니까 호텔 그리고 또 컨설트 프로모터 또 이제 그 총에 장치를 해서 반자동총을 자동총으로 만들어주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 등을 이제 고소를 여러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런데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 콜로라도의 오로라 그쪽에서 그 극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도 극장 최인 그 고소를 당했었고 샌디욱 초등학교의 사건도 그 총기 제조 회사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지금 그 어필 항소하는 중이고요. 항상 그 있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오늘 아침에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한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이다 해서 하는데 사실은 유네스코를 만들 때 미국이 큰 힘을 썼었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뭐 교육, 문화, 과학 이런 거 발전시키려고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레이건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도 서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서구보다 소련에 가깝다. 84년에는 그래서 탈퇴했었던 적도 있고 부시가 다시 들어간 거죠. 오바마 대통령도 팔레스타인을 포함시켰다. 유네스코에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 구실하는데도 다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